한 10년 사이, 한 20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한동안은 사실 북경 아시안게임 같은 것은 노태우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예. 우리 정부가 도원식 그때는 참 중국 요리를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포항제철도 배우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중국 요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보면 굉장히 대국주의거든요. 뭐 BTS라든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서 트집 잡는 거 보면 아주 저렇게 대국이 저렇게 네. 저렇게 치졸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일 수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저희로서는 겁이 나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소국 우리 같은 중간 국가가 해야 될 태도는 원칙과 일관성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북핵 위협은 우리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한중 간에도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기반한 어떤 일관된 보편주의가 적용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돼야 되는데 걱정들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중국의 자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워낙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기 등등 때문에 이제 한미 동맹을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삼은 숙명 그런 게 생겼는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또 설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히고 원칙과 일관된 태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어느 시기부터 중국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게 하고 미국한테는 우리 함부로 무슨 독자주의 같은 걸 해서 좀 너무 당당하게 예.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미국과의 상호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예컨대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직전 대통령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또 비판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고 했는데 그건 미국이 비록 전 정부라 하더라도 그 외교의 문제를 상대 국가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큰 강대국 사이에 있는 만큼 중간 국가로서 굉장히 저 나라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 분명한 원칙. 그러니까 북핵은 절대로 불용한다. 우리는 시장 경제로 성장할 것이고 자유무역을 철저히 우리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관된 신호.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비록 중간 국가지만 중국이 큰 나라가 우리는 그 중간 규모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분명 원칙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국방 관계를 보자면 예. 베트남과 중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베트남이 단호함이랄까 뭐 우리는 그 정도는 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북한과 대립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떤 원칙주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지금 중국한테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전에 보면은 실제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중국을 배려해서 중국으로부터 여행 들어오는 걸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산되니까 중국은 바로 우리를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한 일관된 우리 국익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중국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예. 또 미국한테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어떤 그 노력과 배려를 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적정한 거리 유지는 당연히 자주적으로 필요한데 중국이 너무 가까운 국가고 최근에 태도도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균형을 하려면 미국 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뭔가 독자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외려 미국의 독자적이고 중국에는 그렇죠. 좀 더 부드러웠다. 예. 이런 평가세요. 부드러운데 그러면 중국이 과연 우리한테 잘해주느냐. 예. 그럴수록 더 오만하게 들어오더라 이거죠. 예, 일부 마치기 전에 이 부분은 짧게라도 좀 다시 한번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이 백신이 이제 안보하고 좀 연계되는 상황 그리고 동맹과 연계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취할 것이냐 스와프 문제까지도 포함해서요. 어쨌든 스와프가 그러니까 미국과 굉장히 가까우면서 백신 문제 빨리 해결된다라고 주장해온 쪽이 원래 국민의힘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최영두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사실은 지난 연말에 정부 예산에서 백신 확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는 당시 우리 K 방역이 잘 되고 있고 또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는 백신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해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확정 편향이랄까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방역 기획관 된 김호랑 교수 같은 분은 뭐 여러 말을 했죠. 지금 우리는 백신 급할 거 없다. 다른 나라 부작용 보고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백신 조달이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정말 국력을 총동원해서 미국보다 더 큰 돈을 써가서라도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백신이야말로 바로 경제고 민생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저도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도 했고 우리 원내대표도 이야기하고 여러 경로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요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야당이 너무 불안감을 우리 자극한다.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게 정부한테 우리 과거에 통화 수합의 경험이 있습니다. 프랑스 수합이라고 해서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달러를 이제 결제하기 그 금융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달러가 충분치 않아서 달러 결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왔었거든요. 그럴 때 미국이 이제 그 원화를 대신 대가로 해서 사실 원화가 국제 통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을 믿고서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동맹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백신을 가지고는 사업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사실은 이걸 저희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초당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청와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예의 문제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또 당시에 여야가 처한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초당파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디어 네. 차원에서 야당이 먼저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백신 초기 전략이 좀 늦었지만 그러나 저희들 과거와 달리 충분한 재정도 있고 우리 OECD 그 국가로서 GDP의 1%를 해외 원조에 쓰는 나라입니다. 그걸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양산 기술 지금 노바백스도 하고 있고 양산 기술이 또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 관리 시스템도 뛰어나고 해서 사실은 백신 개발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았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백신 조달이 좀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국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하니까 주별로 또 수급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좀 빌려주면 우리가 뒤에 갚고 네. 또 뿐 아니라 우리 돈도 투자해서 함께 더 많은 양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을 우리한테 이전에 시켜준다면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좀 대담한 우리가 미국에 단순히 수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예. 모범적인 동맹과에 이걸 보여주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계속 여당과 정부에서는 그 괜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야당을 늘 일축하고 그랬었죠. 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영도 의원님?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자꾸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이 정권이 바뀌면은 특히 민주당 정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정부가 했던 일이 많이 잘못되고 자기들은 전혀 새로운 기반에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북핵 문제 해법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육자회담에 9월 합의 이른바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CBID도 거기 다 있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도 핵을 갖고 있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을 완전 비핵화를 통해서 그러고 나면 관계 정상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뭔가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한 대화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 데서 많은 부분이 오산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거래의 조건을 만들어준 것도 이것이 틀리니까 이제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하노이 합의가 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2005년 9월에 맺어졌던 바로 육자회담 합의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정확하게 1대1로 맞춰 나갈 것인가라는 조건을 벗어나는 협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냐. 미국으로부터는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하자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우리만 잘 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워싱턴 특파원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 온갖 적성 국가들 또는 적대 세력들과 협상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운전자론이다 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조건들 그리고 육자회담까지 이르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했던 국제적 노력들에 대해서 좀 냉정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육자회담이라는 기존에 이제 합의됐던 틀이 이제 해결법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한국만이 북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북한을 좀 말하자면 조금 북한의 버릇이라든가 이걸 자꾸 나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를 가르칠 때도 보면은 애는 아닙니다만 형제 사이에서도 우리 형제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좀 사실은 예의란 게 있어야 되고 국제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국민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남의 나라 재산을 함부로 하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다른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제적인 관행, 국제적인 보편주의 같은 거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면은 자꾸 북한도 오판을 하게 되고 우리도 자꾸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하는 그래서 예.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욕먹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특수한 역할, 좀 더 강화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제대로 못 해결해 드린 것 같다.